안녕하십니까. 박수는 좀 이따 모아서 한꺼번에 쳐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인생은 한 방이라고 그러죠. 인생 한 방, 한 방.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로또 같은 거 해가지고 한 큐에 이제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일컬어서 인생 한 방이라고 그러죠. 인생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생 플로우 차트. 예. 일단 요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거 가지고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대학을 갔느냐,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갔느냐,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면은 또 내 인생 풀릴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회사, 대기업 가면은 내 인생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가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백 해가지고 한 단계씩 돌아가는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돼가지고 인생이 쭉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 내가 이제 죽기 전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난 괜찮은 삶을 살았어. 그러면은 인생 오케이 끝. 정말 한 방으로 끝난 거고요. 하지만 아니다. 다시 인생 리셋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넘어서면은 내 인생 다 풀릴 거야.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브레이드 러너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982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리들리 스캇 감독이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고요. SF 영화의 뭐 금자탑이라고 불리죠. 82년도에 만든 영화고 2019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황당무계한 게 나옵니다. 해리슨 포드예요. 해리슨 포드가 이제 형사인데 증인한테 전화를 겁니다. 영상 전화를 걸죠. 사람들이 이때 이 영화 보면서 와 세상에 미래에는 저런 게 되는구나.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게 나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저거 공중전화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은 2019년 아닌데도. 근데 그때 당시 30년 전에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영상 통화는 상상하면서도 스마트폰, 휴대용 단말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자랄 때만 해도요. 변호사 하면은 뭐 진짜 하늘 같은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회사의 변호사가 직원으로 들어와요. 대리로 들어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앞일은 우리가 쉽사리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는 이 전공을 하면 될 거야. 이 직장을 얻으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어제 오늘 뉴스 많이 나왔죠. 두산 같은 대기업에서도 갑자기 사람을 막 있는 대로 명퇴를 시키고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부장 정도 되면요. 이제 부장에서 더 올라가면 임원이죠. 부장 정도 되면은 직원으로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건데 사실 뭐 50대 초반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인생이 아직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살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왜? 인사 적체가 돼 있으니까. 나가서 뭐 하죠?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는 부장 정도 직급이면은 연봉 한 1억 5천 정도로 받습니다. 대부분. 1억 5천 받던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서 나가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뭘 하죠? 아무도 그 연봉으로 자기를 다시 불러주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 동안 회사에다 뼈를 묻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자기가 지금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킨집이나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제 동기, 저도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바로 제 동기, 바로 제 1, 2년 선배들의 얘기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개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애자일이라는 거 배우셨나요? 아마 여기서는 전공에 따라서 배우신 분도 계실 텐데 애자일이라는 거는 뭐 잽싸다, 빠르다, 기민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애자일이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여러 개가 있죠. 뺑뺑이를 돌게 돼 있죠. 옛날에는 한꺼번에 다 처리했어요. 처음에 계획 빡빡하게 세우고 실행하고 마지막에 검토하고 좋아 됐어 출시 이런 식으로 원스톱으로 가는 거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애자일이라는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고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개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그 과거의 방법, 이제 워터폴, 폭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무겁게 끌고 나가는 거죠. 처음에 빡빡하게 계획 세우고 끙끙끙끙해서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워터폴이고요. 에자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그러니까 큰 일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워터폴 방식은 나름 그 체계적이기는 해요. 맨 처음에 계획 세우고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 고객들은 이런 걸 원하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스펙을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개발자들은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테스트하고 보통 QA나 QC라고 그러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 내보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보냈는데 고객들이 보고 이건 내가 원래 원하던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력은 없죠. 그럼 그 제품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자일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중간에 조금 만들어 놓고 외부의 피드백을 한번 받는 거죠.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이산이 아닌 개벼 라고 생각이 되면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훨씬 안정성이 높은 방식인 겁니다. 애자일을 말씀드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애자일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학을 가면은 내 인생 확 풀릴 거야. 어떤 회사를 가면은 내 인생 죽을 때까지 행복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조정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옛날엔 괜찮았어요. 옛날은 아주 단순한 세계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일반적인 그런 삶이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아무래도 애자일인 것 같다. 이 애자일 방식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뿌리, 나의 기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뭐 그냥 뭐 나는 어떤 직업이 좋아, 뭐 나는 의사가 좋아, 나는 변호사가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뿌리, 자기의 본질, 자기의 기질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면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어떤 목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보다는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논리를 전개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사색하고 그런 쪽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찾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후배 얘기인데요. 자기는 그 인생의 목표가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의대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의대를 못 갔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 친구는 유기농 농사 짓고 있었어요. 예. 회사 다니다가 귀농을 해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의사가 되려다가 유기농 농사꾼이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불행해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완벽하게 만든 이 유기농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건강을 찾는다.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지만은 아예 병에 걸릴 가능성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 경우에 양쪽의 직업은 틀리지만 그 바닥을 흐르고 있는 본질, 그 친구의 기질은 동일했던 거죠. 저는 그런 걸 발견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직 횟수거든요. 19번 회사를 옮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고 기록일지도 모르겠어요. IT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옮긴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쫓겨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느라 그랬어요. 회사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삼성전자 잠깐 갔다가 대기업 체질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주로 이제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게임 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콘텐츠 회사, 뭐 다 이런 식이었어요. 정말 후회는 한 점도 없습니다. 예, 후회는 없고
재미있는 인생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재주가 많으면 밥을 굶는다고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하고 다니면서 IT계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39살이었습니다. 39살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계속 직장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조직은 개인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결국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얻었던 결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 1년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1년 동안의 고민 끝에 답을 찾았죠.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제 기질은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스토리텔링. 어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성공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복잡한 어떤 개념 체계가 나왔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저 혼자 끙끙거리고 공부해서 내용 파악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설명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납득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쾌감을 느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타고난 스토리텔러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제 기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을 하지? 일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저작거리 이야기꾼이 돼서 돈을 벌고 있었을 거고, 지금은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프레젠터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영역, 어떤 이런 그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또 스토리텔링과 함께 섞어서 전달하는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방법,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주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한 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에서 50만 원 받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엄청나죠? 예,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프레젠터가 돼서 절대로 회사에 잘리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진짜 전문가라면은 이제 그 강사, 선생님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 계속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먹었다, 나의 기질을 발견했다. 그 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결국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19개의 직장을 경험했고요. 그 중에 4개가 제가 창업한 거였었고, 19개 회사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야기 전부 다 제 것으로 만들었고, 또 정말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나쁜 경험도 있었죠. 사기도 3번이나 당했어요. 예, 그런 경험들.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안 당하면 되죠. 아, 근데 3번 당했구나. 큰일 났네. 어쨌든 4번째는 지금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는 걸 할 적에 처음에 상상을 해요. 뭔가 하기 전에 내가 저거 하면, 내가 저 회사 가면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야, 그거 한다고 뭐 무슨 뭐 더 좋은 일이 생기겠어? 지레 짐작하고 스스로 추론을 해서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은요,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기질을 스스로 발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도 기회가 되신다면은 가급적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수준에서 이제 사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창업입니다. 창업. 요즘 이제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 지금 창업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게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일단 창업을 하면 자기가 사장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계획서 만들고 서류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뭘 하죠? 마케팅도 해야 돼요. 영업도 해야 되고요. 온갖 행정 절차, 회계 절차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들 조금씩 이제 그 경험하는 그 모든 대부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지만 이 창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한 번씩 다 긁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유 나는 영업 나갔더니 100% 실패야. 나는 영업 쪽은 아닌 것 같다라든가 나는 몰랐는데 내가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집중하는 성향이 있구나. 나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든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난 이과 잘못 왔네. 문과를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창업 4번 중에 여러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왜? 얼굴에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영업 나가면은 거짓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영업은 절대로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창업 괜찮고요. 만약에 창업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관심 분야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서 형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가상이죠. 실제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상의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괜찮아. 나는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 한 방 아닙니다. 인생은 애자일이고요. 중간중간 여러 단계 거쳐서 자기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한 방 아니고 여러 방이고요. 근데 이게 어렵죠. 사실 뭐 제가 좀 쉽게 경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9년을 살고 나서도 1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고민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사실 그만큼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빨리 그런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질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하지만 모든 문제는 해법이 있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은 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웹하드가 막히면 토렌트를 하면 되는 거고 토렌트가 막히면 DNS 우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